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애플이 삼성 메모리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발자 회의의 스타는 단연 M2 칩이었습니다. M2 칩은 8코어 CPU, 10코어 GPU를 탑재했고 전작인 M1 칩 대비 25%더 많은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M1처럼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기존 M1 칩 대비 장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M2가 가장 빠른 칩도 아닙니다. 실제 M1 프로 같은 경우는 칩의 트랜지스터 개수가 340억 개에 달합니다. M1 맥스도 570억 개에 이릅니다. 이번에 나온 M2의 200억 개보다 훨씬 많죠. M1 맥스 같은 경우는 M2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은 M2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향상된 2세대 5나노 노드에서 구축되는 애플의 차세대 스택의 기본 구성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M2가 나오게 되고 차차 선보이게 되는 M2 프로, M2 맥스 등은 아마도 더 개선된 노드에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연히 M2 시리즈가 명실공히 M1 프로, M1 맥스 등 M1 시리즈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보면 이번에 나온 M2 시리즈의 첫 번째 칩이라고 할 M2 칩은 아직은 성능이 2% 부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최신 메모리 탑재인데요. M2 칩은 M1 칩에서는 쓰지 않던 LPDDR5 메모리를 처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M2와 M1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존 M1 칩이 LPDDR4X 메모리만 지원했지만 M2 칩은 LPDDR5 메모리 표준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이 커졌습니다. 메모리 대역폭의 대폭적인 증가는 애플이 CPU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메모리 대역폭의 향상은 SoC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GPU 퍼포먼스 강화에 절대적입니다. 애플의 LPDDR5 활용은 이번 M2 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데요. 이미 외신에서는 올가을 나오게 되는 아이폰 14에서도 처음으로 애플이 LPDDR5 메모리를 활용할 것이란 보도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아이폰 14에 탑재되는 모바일 AP인 A16 바이오닉이 이전과 같이 TSMC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져서 모바일 AP에서 획기적인 업그레이드가 없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P에서 성능 향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더 좋은 메모리를 장착해 폰 성능 향상을 꾀한다는 뜻입니다. 애플 입장에서 보면 핵심 엔지니어의 누비아와 같은 스타트업으로 이탈에 따른 것이든 아니면 TSMC의 3나노 미세 공정 지지부진에 따른 것이든 아니면 파운드리 미세 공정 이용 가격이 너무 비싸서 수지가 안 맞는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차기 아이폰의 모바일 AP에 파운드리 공정 기술에서 변화가 거의 없고 이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메모리에서 솔루션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LPDDR5를 지난 2019년 7월에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2세대 10나노급 1기가비트 칩 8개를 탑재한 12GB LPDDR5 모바일 D램 패키지를 양산해서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들의 공급 확대 요구에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을 밝혔었는데요. 그런데도 애플이 LPDDR5를 그간 활용하지 않았기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2세대 CPU격인 M2 칩 그리고 올가을 나오게 되는 아이폰 14에는 공이 LPDDR5가 활용됩니다. 삼성으로서는 큰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바일 AP, CPU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순히 팹리스의 설계 역량 그리고 제조사인 파운드리 최고 미세 공정 활용 등에만 경쟁력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모리 기술도 갈수록 칩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애플이 최고 메모리 사양인 LPDDR5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